인천공항 출발 로비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북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고 사람들은 각자의 여행 가방을 끌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오후 2시경이었는데도 공항은 여전히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했어요. 출국장 곳곳에서는 여행을 떠나는 설렘과 이별의 아쉬움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노부부가 무거운 캐리어를 들고 힘겹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연세가 많아 보이셨고 등이 조금 굽어 계셨습니다. 할머니 역시 큰 가방을 들고 계신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두 분 모두 호주로 가족을 만나러 가시는 것 같았는데 긴 여행길을 앞두고 벌써부터 지쳐 보이셨죠? 주변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일에만 바빠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었고 또 다른 사람은 급하게 어디론가 뛰어가고 있었어요. 그런 분주한 상황 속에서도 한 남자가 노부부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조용히 다가갔어요. 평범한 청바지에 검은색 티셔츠를 입은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키는 보통 정도였고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늘 머물러 있었어요.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남자는 이진욱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는 노부부의 무거운 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고 근처에 있던 수화물 카트에 실어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고맙습니다라고 연신 인사를 하셨지만 이진욱은 그저 괜찮으세요라며 미소만 지었죠. 그런데 이 장면을 지켜보던 외국인 3명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젊은 서양인들로 보였고 여행용 백팩을 메고 있었습니다. 아마 한국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인 것 같았어요. 저 불쌍한 남자, 공항 직원인가 봐. 신발 좀 봐. 그들 중 한 명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이진욱이 신고 있던 운동화가 조금 낡아 보였거든요. 심지어 그 중 한 명은 장난스럽게 발로 짐 하나를 툭 찼습니다. 이진욱은 아무 말 없이 그 짐을 주워서 다시 카트에 올려놓았어요. 노부부는 깊은 감사를 표하며 체크인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이진욱의 손을 꼭 잡으며 정말 고마워요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이진욱은 천만에요. 좋은 여행 되세요라며 따뜻하게 인사드렸습니다. 두 분이 사라진 후에도 이진욱은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어요. 그런데 외국인들의 조롱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진욱이 영어를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하는지 더욱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친절해? 노예처럼 보여. 그 말을 들은 이진욱의 표정에는 잠깐 어두운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다시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외국인들은 이진욱이 자신들의 대화를 알아들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전한 비행 되시길 바랍니다. 이진욱은 유창한 영어로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외국인들은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킬킬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진욱의 친절함이 그저 우스꽝스러운 장면으로만 보였던 거죠. 고마워, 친절한 공항 직원. 그들 중 한 명이 비아냥거리며 말했어요. 나머지 2명도 웃음을 참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진욱은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그는 그들이 게이트로 향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공항 곳곳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급하게 뛰어가고 있었고 또 다른 사람은 무거운 짐을 끌며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이진욱은 그런 일상적인 풍경 속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어떤 감정도 그의 얼굴에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인 인내와 성숙함이 그를 지켜주고 있었거든요. 이진욱은 시계를 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곧 자신도 일을 시작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공항 직원들만 출입할 수 있는 구역으로 향했어요. 그 누구도 이 평범해 보이는 남자의 진짜 정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거슬러 올라갑니다. 25년 전 부산의 작은 달동네에서 이진욱의 이야기는 시작되었어요. 당시 18살이었던 이진욱은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났습니다. 신문 배달을 하기 위해서였죠. 진우가 오늘도 고생이 많다. 신문사 아저씨는 늘 미안한 표정으로 이진욱을 바라보셨어요. 다른 아이들이 잠들어 있을 시간에 홀로 일을 하는 이진욱의 모습이 안쓰러우셨던 거죠. 하지만 이진욱은 언제나 밝은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침 공기도 좋고 운동도 되잖아요. 이진욱의 집은 언덕 위 작은 단칸방이었어요. 그곳에는 병든 어머니와 어린 동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진욱이 중학생일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 후로 이진욱은 자연스럽게 가장의 역할을 맡게 되었죠. 형, 배고파? 8살 난 동생 진호는 늘 배가 고팠어요. 성장기 아이라 그럴 수도 있었지만 사실 집에는 제대로 된 음식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진욱은 자신의 몫을 덜어주며 동생을 달랬어요. 신문 배달을 마친 후에는 학교에 갔습니다. 하지만 수업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밤늦게까지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잠이 부족했거든요. 그래도 이진욱은 꾸벅꾸벅 졸면서도 수업을 빠지지 않았습니다. 진우가 괜찮니? 담임 선생님은 항상 이진욱을 걱정하셨어요. 다른 아이들과는 확연히 다른 그의 상황을 알고 계셨거든요. 선생님은 종종 이진욱을 따로 불러 도시락을 나눠주시기도 했습니다. 방벽에는 어머니가 남긴 쪽지가 붙어 있었어요. 진우가 엄마가 미안해. 언젠가 꼭 다시 건강해질게. 어머니는 지병으로 몸져 누워 계셨지만 늘 아들들을 걱정하셨습니다. 이진욱은 그 쪽지를 볼 때마다 더욱 단단해지는 자신을 느꼈어요. 편의점에서 일하는 밤 시간은 특히 힘들었습니다. 또래 친구들은 모두 집에서 따뜻한 저녁을 먹고 있을 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진욱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이 아이 정말 기특해. 편의점 사장님도 이진욱을 아꼈어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이진욱의 모습을 보며 자주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죠. 때로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도시락을 챙겨주시기도 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 담임 선생님이 이진욱을 찾아오셨어요. 그날 밤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던 이진욱을 직접 찾아오신 거였습니다. 진우가 학교는 계속 다녀야지. 선생님이 널 위해 준비한 게 있어. 선생님은 장학금 신청서를 들고 계셨어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는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진욱은 감격해서 눈물을 글썽였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이진욱의 인생에 작은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장학금 덕분에 학비 걱정을 덜 수 있었고 조금 더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르바이트는 계속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도서관에서 우연히 본 항공 관련 책이 이진욱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푸른 하늘을 나는 비행기의 모습이 그에게는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이진욱은 처음으로 구체적인 꿈을 품게 되었어요. 파일럿이 되고 싶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파일럿이 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럼에도 이진욱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일하는 생활을
더욱 치열하게 이어갔습니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선생님은 다시 한번 이진욱을 도와주셨어요. 항공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들을 알아봐 주시고 장학금 정보도 수집해 주셨습니다. 이진욱은 그런 선생님의 은혜를 평생 잊지 못할 거라고 다짐했어요. 군 복무 기간에도 이진욱의 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공군에 지원해서 항공기와 조금이라도 가까이 있고 싶었어요. 비록 조종사는 아니었지만 매일 비행기를 보며 자신의 꿈을 키워갔습니다. 언젠가는 저 조종석에 앉을 거야. 전역 후 이진욱은 본격적으로 파일럿의 꿈을 향해 달려갔어요. 낮에는 대학 수업을 듣고 밤에는 여전히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학자금 대출도 받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거든요. 비행 교육을 받는 과정은 정말 힘들었어요. 몸도 마음도 한계까지 몰아붙여야 했습니다. 다른 동기들은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집안 출신이 많았는데 이진욱만 유독 다른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절대 굽히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2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진욱은 정말로 파일럿이 되었습니다. 꿈을 이룬 후에도 그는 겸손함을 잃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남을 도우며 살아갔습니다. 파일럿이 된 후에 이진욱은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되었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직업을 갖게 되었어요. 하지만 정작 이진욱 자신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겸손하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거든요. 매달 받는 급여 중 일정 부분은 항상 기부했어요.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진욱은 이런 일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자연스럽게 해왔을 뿐이었습니다. 기장님,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동료 승무원들도 이진욱을 진심으로 존경했어요. 그의 겸손한 인품과 탁월한 조종 실력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진욱은 늘 우리 모두 함께하는 일이라며 공을 돌렸어요. 공항에서도 이진욱은 특별했습니다. 다른 기장들과 달리 그는 항상 먼저 직원들에게 인사했어요. 청소하시는 분들에게도 보안 요원들에게도 정중하게 인사드렸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사람들은 모두 감동받았죠. 도움은 눈에 띄지 않아야 진짜다. 이것이 이진욱의 인생 철학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오늘도 평범한 옷차림으로 공항에 나타났던 겁니다. 유니폼을 입고 나타나면 사람들이 과도하게 예의를 갖출 테니까요. 이진욱은 그런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승객들 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 다가가서 도왔어요.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 무거운 짐을 든 노인분, 길을 잃고 헤매는 외국인 관광객까지. 이진욱에게는 모든 사람이 소중했습니다. 어느 날은 휠체어를 탄 할아버지를 도와드린 적도 있었어요. 가족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할아버지가 혼자 계신 걸 본 이진욱이 다가가서 말벗이 되어드린 거였죠. 할아버지는 이진욱의 따뜻한 마음씨에 크게 감동하셨어요. 젊은이 참 고맙네. 요즘 이런 젊은이가 어디 있나? 이진욱은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자신이 받았던 도움들을 이제는 남에게 줄 수 있다는 사실이 행복했습니다. 어려웠던 과거의 경험이 지금의 그를 만든 거였죠. 외국인 3명은 수화물 검사를 통과하고 탑승 게이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아까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진짜 저 청년 불쌍하더라. 저런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겠지. 그들 중 가장 목소리가 큰 남자가 말했어요. 나머지 2명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진욱이 그저 운명을 체념한 채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으로만 보였던 거죠. 탑승 게이트 주변에는 이미 많은 승객들이 앉아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책을 읽고 있었고 또 다른 사람은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부모 곁에서 조잘조잘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공항 직원의 목소리가 게이트 대기실에 울려 퍼졌어요. 사람들은 모두 방송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잠시 후 기장과 승무원이 도착할 예정입니다. 탑승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웃었어요. 그들은 곧 한국을 떠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까 그 불쌍한 공항 직원과의 일화는 그들에게 재미있는 추억거리가 될 것 같았어요. 대기실 한쪽에서는 한 가족이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린 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었어요. 파일럿이 되려면 정말 많이 공부해야 한단다. 그리고 책임감도 있어야 하고. 아이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아버지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언젠가 자신도 하늘을 날고 싶다는 꿈을 품고 있었거든요. 시간이 흘러갔고 대기실의 분위기는 점점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곧 시작될 여행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했어요. 누군가는 가족을 만나러 가는 설렘을, 또 다른 누군가는 새로운 도시에 대한 호기심을 안고 있었습니다.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한국에서의 마지막 순간들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어요. 곧 자신들에게 잊을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올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승객 여러분, 기장과 승무원이 도착했습니다. 공항 직원의 안내 방송이 끝나자 대기실 입구 쪽에서 움직임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은 모두 그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게이트 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들어섰어요. 단정한 파일럿 유니폼을 입고 모자를 쓴 채 당당하게 걸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어깨에는 기장을 상징하는 네 줄의 금색 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외국인 중 한 명이 가장 먼저 알아챘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잠깐, 저 사람이. 다른 두 명도 곧 깨달았습니다. 지금 그들 앞에 서 있는 기장이 바로 아까 공항에서 짐을 나르던 그 남자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설마, 같은 사람일 리가. 하지만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 온화한 미소, 그 친근한 얼굴이 분명히 아까 그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공항 직원들이 모두 일어서서 인사했어요. 기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안전한 비행 부탁드립니다. 이진욱은 직원들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그 따뜻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전문성과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대기실에 있던 승객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젊고 인상 좋은 기장의 모습에 모두들 호감을 표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멋진 유니폼을 입은 기장을 보며 눈을 반짝였어요. 외국인 3명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져 갔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한 거였어요. 아까 그들이 무시하고 조롱했던 그 사람이 바로 자신들의 목숨을 책임질 기장이었던 겁니다. 이진욱은 승객들을 향해 간단한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승객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안전한 여행을 책임질 기장 이진욱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신뢰감이 넘쳤어요. 하지만 외국인들에게는 그 목소리가 마치 심판의 소리처럼 들렸을 겁니다. 이진욱은 승객들 사이를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탑승구로 향하는 길에 외국인 3명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그들은 고개를 숙인 채 감히 기장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이진욱이 그들 앞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외국인들은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혹시 아까 일에 대해 뭔가 말씀하실까봐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이진욱은 그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환영합니다, 신사분들. 안전한 비행 되시길. 그 말을 영어로 정중하게 전한 후 이진욱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외국인들은 그 순간 더욱 부끄러워졌어요. 자신들을 용서해주는 듯한 기장의 모습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한국인 승객들은 이 상황을 지켜보며 뭉클해했어요. 한 할머니가 작은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르네. 저런 분이 진짜 어른이지. 비행이 시작되고 몇 시간이 흘렀어요. 이진욱은 안전하고 편안한 비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기내에서는 승무원들이 정성껏 승객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비행 중간에 이진욱은 기내를 한 바퀴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승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그의 습관이었거든요. 그러다 한 어린 승객을 발견했어요. 1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진욱은 그 모습에서 어린 시절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았어요. 안녕, 꼬마 친구. 비행기가 어때? 이진욱이 다정하게 말을 걸자 아이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어요. 와, 진짜 기장님이세요? 저도 나중에 기장이 되고 싶어요. 이진욱은 미소를 지으며 주머니에서 작은 쪽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조용히 건네주었어요. 지금은 힘들어도 언젠가 너도 하늘을 날 수 있을 거야. 포기하지만 말고. 쪽지에는 이진욱의 연락처와 함께 격려의 메시지가 적혀 있었어요. 아이는 그 쪽지를 소중히 받아들었습니다. 한편 외국인 3명은 비행 내내 조용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들 중 가장 심하게 조롱했던 남자는 계속해서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비행이 끝나고 승객들이 내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진욱은 출구에서 승객들을 배웅했어요. 모든 승객이 안전하게 도착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외국인 중 그 남자가 마지막에 이진욱 앞에 섰어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과와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이진욱은 그런 그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좋은 여행 되셨기를 바랍니다. 모든 승객이 내린 후 이진욱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움은 눈에 띄지 않아야 진짜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철학이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오늘 있었던 일들도 그에게는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일상의 한 부분일 뿐이었죠. 이진욱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내일도 또 다른 승객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내일도 그는 변함없이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것입니다. 공항 밖으로 나서는 이진욱의 뒷모습은 여전히 평범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는 진정한 어른의 품격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을 낮추며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진짜 어른의 모습 말이에요. 진짜 부자는 가진 게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남을 도우며도 미소를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짜 기장은 낮은 곳에서 먼저 이륙합니다. 이진욱처럼 말이죠.